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오전 10시 강남의 고급 성형외과 장성진 클리닉 1층 로비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고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는 VIP 환자들이 우아하게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윤소희의 이마에는 여전히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검은색 마스크와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소희는 환자들 몰래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는 모습은 마치 진짜 청소부 같았어요. 손목에는 저렴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옆에는 낡은 청소용 버킷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인 병원장 장성진은 오늘도 바쁜 수술 일정으로 새벽 6시부터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눈 밑 지방 제거술, 코 재수술, 가슴 확대술, 복부 지방흡입술, 안면 리프팅까지 오늘만 5건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수술마다 최소 2시간씩 걸리니 성진은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병원을 나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희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환자들이 적은 시간을 골라 청소를 도왔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로비 바닥, 계단까지 꼼꼼히 닦아주곤 했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 일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성진이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대 본가 시절부터 레지던트, 전문의, 그리고 개원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버텨온 소희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성진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직원들 대부분은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알아도 평범한 청소 도우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소희 자신도 그것이 편했어요. 주목받는 것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녀의 성격에 맞았거든요.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하고 진실한 것을 좋아했던 소희였습니다. 브랜드 옷보다는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비싼 액세서리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선호했죠. 그때 로비 입구에서 딸깍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두 여자가 VIP 진료차 병원에 들어섰어요. 백미란과 오하나였습니다. 둘 다 소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미란은 최신형 샤넬백을 들고 있었고 하나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향수 냄새가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두 사람 모두 성형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지 얼굴이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미라는 코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하나는 눈과 턱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하지만 그 거만한 표정만은 고등학교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좀 닦아주세요. 거기 청소 아주머니. 미란이 바닥에 떨어뜨린 휴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는 듯한 말투였죠. 다른 환자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 미란과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차갑고 무시하는 눈빛은 여전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윤소희 아니야? 하나가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너 여기서 청소해? 아,
그래도 그 시절보단 낫네. 적어도 일은 하잖아. 그때는 아르바이트도 못 구했잖아. 기억나? 편의점 면접 떨어졌을 때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떨어지고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10년 전 교실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주변 환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치심과 굴욕이 소희의 눈시울을 붉혔지만 그녀는 꾹 참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간호팀장 송보라와 행정실장 유병찬마저도 그녀를 하찮게 대하며 지나갔어요. 다음엔 청소 시간 좀 맞춰오세요. 환자들 보기 민망하잖아요. 유병찬이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10년 전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라는 간호사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요즘 성형외과 청소부도 외제차 몰고 다닌다더니 거기 언니도 그런 건가요? 하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들이 고개를 돌려 소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하나는 그 장면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동창 단톡방에 공유했어요. 윤소의 근황 키읔키읔 성형외과에서 청소하고 있음 키읔키읔키읔 나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단톡방에는 곧바로 웃음 이모티콘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행정실장 유병찬은 소희를 향해 더욱 무례하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다음엔 청소도구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VIP 환자분들 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 병원 이미지에 안 좋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 옆에 놓인 낡은 청소용 버킷과 걸레를 보며 미란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정말 열심히 사시네. 그런데 윤소혜, 너 남편은 뭐해? 아직도 취업 못했어? 아니면 이혼했나?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고등학교 때부터 별로 괜찮은 남자와는 안 어울렸잖아. 소희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열심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찡그렸지만 참았어요. 간호팀장 송보라가 지나가며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어제 VIP 환자분이 불만을 제기하셨거든요. 미란과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킥킥거렸어요. 진짜 성실하긴 하다. 고등학교 때도 청소 당번 혼자 다 했잖아. 그때 우리가 놀러 갈 때도 혼자 남아서 교실 정리하고. 맞아. 그때도 참 착했어. 너무 착해서 바보 같았지만. 하나가 덧붙였습니다. 소희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고 병원 뒤편 복도로 숨었어요. 그곳은 환자들이 잘 오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들어선 VIP 회의실에서 동창들이 그녀를 험담하는 장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지 남편이 병원장이라고?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웃기지 마. 걔는 늘 찌질했잖아. 고등학교 때도 공부만 하던 왕따였는데. 맞아. 윤소희랑 어울릴만 하지. 둘 다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가 맞장구 쳤어요. 근데 진짜 병원장이면 왜 아내가 청소를 해? 돈이 없나? 미란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면 진짜 청소부인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윤소의 성격에 그럴 수도 있잖아. 허세 부리는 거. 소희는 눈을 감고 속으로 외쳤어요. 이제 됐어. 끝까지 보여줄게.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10년 전 그 모멸감이 다시 밀려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미란과 하나는
소희를 발견하고 또다시 비웃었어요. 어머, 여기 있었네. 혹시 우리 말 들었어? 들었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하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굴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내부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을 마친 장성진이 등장한 것이었어요. 그의 손목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수술이 끝난 것 같았어요. 성진은 수술복을 벗고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으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행정실장 유병찬은 급하게 뛰어와 원장님, 오늘 수술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VIP 환자들도 성진을 보자 조용해졌습니다. 성진의 명성은 강남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연예인들과 재벌가 부인들이 즐겨 찾는 성형외과 의사였으니까요. 그의 등장만으로도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성진이 로비를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매일 보던 아내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성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두 팔을 벌리며 밝게 외쳤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어?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란과 하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라고? 미란이 중얼거렸어요. 하나는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사모님이셨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에 가득했습니다. 행정실장 유병찬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소희에게 했던 무례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다음엔 청소 시간 좀 맞춰오세요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진은 소희에게 다가가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차 대기시키라고 했잖아. 왜 또 청소까지 도와주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힘들까봐 말렸는데도 계속 도와주려고 하네. 소희는 마스크를 벗고 모자를 벗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자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진의 아내답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비록 청소를 도왔지만 그녀의 품격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직원들이 바빠 보여서 조금 도와주려고 했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진은 동창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진입니다. 우리 아내를 귀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내가 무시당한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윤소희와 동창이라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까 단톡방에 올린 사진을 지우려고 했지만 이미 여러 명이 봤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성진은 부드럽게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병원장실로 올라갈까? 오늘 저녁 약속 있다고 했잖아. 직원들과 동창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행정실장은 몰래 소희에게 다가가 앞으로 모든 일정 제가 챙기겠습니다. 라며 아첨을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계단을 올라가는 부부를 따라갔습니다.
성진과 소희가 계단을 올라간 후 로비는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간호팀장 송보라였어요. 그녀는 급하게 소희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부는 이미 2층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송보라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다른 간호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을 청소부로 생각하고 다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모르고 지나칠 때 인사도 안 했어요. 어쩌죠? 원장님이 알게 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에 가득했어요. 행정실장 유병찬은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아까 소희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청소 시간 좀 맞춰오세요. 환자들 보기 민망하다는 무례한 말들 말이죠. 그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다른 직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청소 도우미분이 원장님 부인이셨음. 모든 직원 각별히 주의할 것. 한편 미란과 하나는 VIP 대기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미란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청소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샤넬 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하나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단톡방에 올린 사진에 댓글이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키읔키읔키읔 윤소희 완전 바닥이네. 청소하는 거 보니 진짜 못 사나 보다 같은 악성 댓글들이었죠. 하나는 급하게 사진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이미 여러 명이 캡처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간호팀장 송보라가 미란과 하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두 분 죄송하지만 혹시 아까 사모님께 무례한 말씀을 드리진 않으셨나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인사만.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서 거짓말인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동창이라서 반갑게 인사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송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거든요. 10분 정도 지난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진과 소희가 함께 내려오고 있었어요. 소희는 이제 청소복을 벗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정리했고 화장도 다시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인사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송보라가 소희 앞에 다가와 90도로 깊게 인사했어요. 사모님, 아까 정말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행정실장 유병찬도 급하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앞으로 사모님의 모든 편의를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미란과 하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자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소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야, 우리가 몰랐어. 하지만 변명 같은 말이었죠. 성진은 조용히 소희 손을 잡고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소희는 병원장실 안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번화가가 내려다 보였고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성진의 의사 면허증과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소희와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날 무시하던 애들이 오늘도 똑같더라.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난 여전히 그 시절 소희인가 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진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아까 로비에서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수술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직원들과 환자들의 표정이 어색했던 것을 눈치챘거든요. 소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란과 하나가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VIP 회의실에서 들었던 험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 휴지를 가리키더라.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은 나한테 청소 시간 맞추라고 환자들 보기 민망하다고 했어. 성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감히. 하지만 소희가 그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소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가난하다고, 촌스럽다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미란이랑 하나는 항상 나를 무시했어. 브랜드 옷 입고 다니면서 내 헌 옷을 비웃었고 용돈이 없어서 과자도 못 사 먹는 날 보고 킥킥거렸지. 심지어 아르바이트 면접 떨어진다고 놀리기도 했어. 성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 그들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성진은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아냐. 지금의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대 다닐 때 너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레지던트 시절 힘들 때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개원할 때도 내가 뒤에서 도와줘서 가능했어. 너는 내 인생의 동반자야. 소희가 고개를 들어 성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성진이 잠시 멈춘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병원 전 직원에게 공지할 거야. 성진은 즉시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모든 부서장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10분 후 간호팀장, 행정실장, 진료과장들이 모두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성진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의 최우선 VIP는 제 아내 윤소희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 즉시 인사조치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성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 병원의 공동 설립자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할 뿐이에요. 소희는 남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칠 후
백미란과 오하나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진료 예약을 위해서였어요. 미라는 코 재수술을, 하나는 눈 밑 지방 제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원장님 진료 예약이 석 달 대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소의 사모님 VIP 지정 후에는 해당 고객분들의 예약 우선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미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VIP 고객인데?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들이 우선 순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 VIP와는 등급이 다르세요. 하나가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예약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6개월 정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실만을 전달할 뿐이었죠.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른 성형외과를 가자니 장성진만큼 실력 있는 의사를 찾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여기서 6개월을 기다리자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간호팀장 송보라가 나타났습니다. 두 분, 혹시 사모님과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모님께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란과 하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니 지난번 일이 떠올랐고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사모님께 연락드려 볼게요. 송보라가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잠시 후 소희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헤어스타일도 세련되게 바뀌었고 은은한 화장이 그녀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지난번의 청소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여운이 있었어요. 미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소희야, 우리 진료 예약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예약이 너무 밀려서.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동창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간호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예약 잡아드리세요. 다만 그녀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일반 진료로 잡아주세요. VIP 진료는 아니고요. 간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미란과 하나는 뭔가 이상했지만 예약이라도 잡힌 것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소희의 차가운 태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일반 진료이니까 대기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VIP 대접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일반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소희는 유리창 너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를 한다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자신의 위치를 찾은 기분이었죠. 간호사들은 예전과는 달리 조용히 웃었어요. 사모님의 배려심 깊은 처사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지난번 무례했던 고객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란과 하나가 병원을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뭔가 달라졌네. 예전 윤소희 같지 않아. 소희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독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청소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새벽 일찍 나와서 화분에 물을 주고 로비의 잡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지켜준 게 사람이고 사랑이었어. 소희의 목소리는 로비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이었기에 혼잣말을 할 수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소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란과 하나가 자신을 무시했던 일, 직원들이 보여준 태도의 변화, 그리고 남편 성진이 보여준 사랑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전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간호팀장 송보라였어요. 그녀는 소희를 보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제가 해드릴 텐데.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런 일이 좋거든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송보라는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병원이 더욱 따뜻한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출근하면서 소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행정실장 유병찬은 여전히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소희는 그에게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유 실장님, 그날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제대로 인사를 안 했으니까요. 유병찬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사모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병원 직원들은 점점 소희를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원장의 아내가 아니라 병원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소희가 직원들 생일을 챙겨주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간호사 김미영이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으실 수 있어요? 저라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소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화를 내는 것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무시하는 건 대부분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소희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전 10시쯤 성진이 수술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는 소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여보,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이 병원이 정말 좋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곳이잖아요. 성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병원이 더욱 따뜻한 곳이 된 것 같아. 그때 한 환자가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 병원 관리자분이세요?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고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소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에요. 환자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병원이네요. 꼭 다시 올게요. 소희는 그 순간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말이죠. 다시 같은 계절, 같은 날, 한여름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희는 이번에는 진짜 VIP 환자 맞이를 위해 로비로 내려왔어요.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는 진주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남편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 VIP 환자는 유명 여배우였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 작은 사고로 코에 상처가 생겨서 성진의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매우 예민한 상황이라 최고의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소희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모님, 환자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호팀장 송보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VIP 라운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실장 유병찬도 보고했어요. 소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환자분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잠시 후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한 여배우가 매니저와 함께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는 기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보안 요원들도 함께 왔어요. 소희가 직접 나서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진 클리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윤소희입니다. 여배우는 조심스럽게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직접 나와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소희는 그녀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편안하게 쉬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원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VIP 라운지는 호텔 수준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프리미엄 커피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 앉아있던 새로운 환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직원분인가요? 간호사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아, 저분이요? 저분이 병원장님의 아내시자 우리 병원의 진짜 주인이시죠. 모든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는 분이에요. 새 환자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고 세심하시구나. 소희는 환한 미소로 로비를 지나가며 모든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편안하게 진료받으시길 바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입구에서 익숙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백미란이었어요. 지난번 예약한 코 재수술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어요. 미라는 소희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 소희야. 소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서 와요, 미란 씨. 오늘 진료 잘 받으시길 바라요. 미라는 고마워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소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진료 잘 부탁드려요. 동창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란을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미란은 가면서 소희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성진이 수술을 마치고 내려와서 소희 옆에 섰어요. 오늘도 환자분들이 소희 덕분에 편안해 하시는 것 같네. 소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함께 만든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보람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기다리고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서비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랑과 진심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런 것이었어요.